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대법원 분위기 취재인데요. 제가 이제 뭐 어떤 대법관을 만났다, 어떤 판사를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 대법원의 최고위직, 대법관 포함해서 뭐 정확하게 분위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게 대법원은요, 지금 현재 그 구성이 어떠냐,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한 송심하면서 대법관의 성향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기에 변화가 없어요. 이제 극한 대결, 우리 모든 조직이 그래요. 감사원도요. 감사위원들이 딱 좌파 우파 쪼개지가 서로의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대법원도 이게 그렇답니다. 정치 사건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때 그 좌파 중에 이재명이 무죄를 주된다. 공직선거법. 딱 이 두 명이 있잖아요. 바로 오경미, 좌파 중에 좌파 오경미. 그 다음에 그 조국의 연수원 동기 처벌됐던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보안법 전과자가 있는 대법관. 바로 근데 그 이흥구. 지금 현재 그 이흥구, 그 다음에 오경미 둘이가 운동권 좌파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재명이를 전화배치해서 10대 1로 유죄다. 난리된다. 이러니까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나머지 10명에 대해서 좌파들이 뭐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9일 만에 전화배치 뭐 자기들 원래는 한 달 걸렸는데 이제 부에 있다가 전화배치로 가서 9일이다. 그 정도면 이게 충분하지 간단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10명이 완전히 찍혀가지고요. 지금 완전히 막 10대 1로 돼가지고 대법원이 아예 뭐 정치적으로 딱 갈라졌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이재명 재판 때문에. 근데 특히 최근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부터 해가지고 조희대 숙청을 해야 된다. 조희대를 이게 축출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거 대법관들이 10대2 구도가 더 강화됐답니다. 대법원에서. 완전히 대법원도 이제 그 정치판처럼 돼버린 거죠. 뭐. 워낙에 큰 정치 사건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결국에 그 계엄이 내 라인이 아니냐. 이것도 이게 그 똑같다고 합니다. 계엄이 내 라인이 아니냐. 지금 현재 그 오경미나 이형구는요. 계속 그 내란 이야기를 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 밑에 들은 이야기. 계속 그 내란이다. 지금요. 가장 저는 우리 윤석열 정권 이후에 가장 잘못된 프레임이 계엄이 내란이다. 이게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잖아. 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계엄하고 내란을 미국에서는 반란이라 하거든요. 반란. 그래서 이게 계엄하고 내란은 반대말이다.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이게 반란을 진압하는 게 계엄이잖아요. 트럼프는 이게 계속 그냥 군을 동원해라고 매일 그럽니다. 다른 데도 그러더라고. 다른 나라한테 조언할 때도 야 군을 동원해라. 군을. 매려더라고. 하여튼 그 반란자들이 있고 그걸 진압하는 게 계엄인데 계엄이 반란이다. 계엄이 내란 이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다. 이게 저는 가장 잘못된 최근에 우리 나라의 가장 잘못된 프레임이 내란 프레임인데 여기에 동조하는 게 판사 중에 아만데 그 이흥구 그 다음에 오경미 정도가 하고 나머지 대법관들은 황당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탄압받고 있고 자꾸 이놈들이 뭐 계엄이 내란이다 하니까 그게 대법관들이 엄청나게 그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밝힐 수 없는 여러 군데 그 판사, 밑에 뭐 판사도 있고 대법관을 모시는 더 고위직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옛날에 대법관 한번 만났다 했다가 좀 이렇게 좀 섭섭해 할 수도 있고 섭섭해 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만났다 이걸 확인하는 건 아니고 방송에 단정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대법원에 조직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뭐 일반직도 있습니다. 일반 우리 대법관들 사무부는 거기도 이게 저하고 절친 몇 분 있고요. 여러 분 있는데 지금 대법원의 분위기는 일반 법원도 이게 마찬가지인데 판사들이 격앙돼 있다 했잖아요. 근데 대법원은 더 격앙되죠. 왜? 민주당이나 저 정청래가 인간으로 보이겠습니까? 대법원장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대법원장이 한덕수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한덕수하고 만나가지고 윤석열
이재명 재판을 상의했다 하니까 막 대법원장이 바로 부인했잖아요. 부인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AI 가지고 조작한 녹취록 가지고 서영교고 틀고 계속 정청래가 왜 9일 만에 이재명이를 파기환송했냐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문제 삼거든요. 근데 그때 재판한 사람 10명이잖아요. 그때 재판한 10명을 다 공격하는 거예요. 전화배치에. 그럼 이게 10명은 어떻다? 10명이 다 우파거든요. 다 이재명 편들이 다 드러나보잖아요. 2명이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대다수 대법관들은 계엄이 내란은 무슨 내란 이런 게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럼 뭐 상적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그 좌파들이요. 정청래나 이재명이가 아무리 개 난리치도요. 개 난리치도 최종 판단 누가 합니까? 특별재판부 만들어도 1심, 2심만 만들죠. 1심하고 2심만 만드는데 그 특별재판부도 물 건너간다고 보는데 저는 지기현 판사가 1심부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근데 뭐 1심, 2심이 어떻게 놓든 간에 특별재판부가 있든 없든 간에 최종적으로 누가 본다? 민주당 안에도 최종적으로 그 대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10대 1로 이게 그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 압도적인 법조계 예상입니다. 대법원에 인사하면 그래. 야, 우리한테 올라와. 그러면 이게 뭐 항소심에서 뭐 내란이 유죄다 해가지고 뭐 징역 20년 무기징역 윤석열 때리고 뭐 사면도 못하게 법을 만들고 개 난리치도 그러게 최종 판단 누가 한다? 대법원이 하는 거죠. 유무죄. 대법원에서 전화배치 열어서 야, 이게 무슨 내란이냐.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한테 정면 한 방 먹이면 이재명 정권은 그날로 무너진다 봐요. 왜? 내란 프레임이라는 허상, 완전히 뭐 이 프레임 위에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프레임, 허상을 만들어서 이래가지고 그 탄핵을 헌재에서 이끌어냈고 8대0으로 이래가지고 이게 다 구속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이게 내란 청산 이래가지고 대선을 사기쳐가지고 그것도 부정선거 플러스 참칭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그러면 이게 내란 프레임이 무너지면요. 엄청난 충격이 올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내란 프레임이 붕괴되는 순간에 이재명 정권은 바로 이게 폭삭 붕괴된다.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법조계에서는 특히 대법원에서는 이미 10대 1로 이재명을 제거하려다가 그때는 이게 그 하급심 판사 조금 이게 용기는 부족했지만 파기 자판을 못했잖아요. 파기 한송시키는 바람에. 그러게 그 내란에 대해서는 뭐 파기 한송을 시키게 되죠. 어차피 이게 무죄 취지로 파기 한송 되는 거니까 내란. 그래서 저는 걱정을 안 해요. 내란 프레임이 반드시 박살난다. 왜? 특별재판부는 1, 2심밖에 없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어떤 법안이 해도. 근데 대법관을요. 그때까지 뭐 26명으로 못 늘립니다. 왜냐? 지금 법 바꿔도요. 지금 법 바꿔도 어떻게 된다? 1년 있다가 시행되면 1년에 4명씩 늘리거든요. 지금 10대이거든요. 4명 늘리봤자 10대 6이에요. 좌파 다 늘리도. 그래도 이게 다수결입니다. 그렇죠? 10대에서. 근데 그 몇 년 늘리면 이게 이 재판이 몇 년 갑니까? 자기들이 633 하자고 하잖아요. 633. 그러니까 빨리만 끝내면 대법관이 늘어나기 전에 지금 대법관 10대 2에서 선고되면요. 100% 내란은 이게 무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정권은 끝장나는 겁니다. 저도 이게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 계속 요즘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대법원 쪽에 접촉하고 만나고 하는 게 지금 대법원이 화제 이슈가 돼 있잖아. 조희대 대법원장. 왜 이렇게 이놈들이 이렇게 조희대를 몰아내려 하느냐. 정청래나. 그런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희대를 몰아내면 바로 이게 대법원장이 바뀌잖아. 대법원장이 바뀌면 또 이게 그 분위기도 확 바뀔 수 있고 대법원의 분위기가 또 그게 떠나서 이게 대법원장을 바꾸면 그러면 이게 또 대법원관을 늘리는 걸 빨리 좀 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니까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좌파 대법관을 충원하자. 일단 이게 대법원장부터 쫓아내야지 인사 제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들이 그러는 이유가 뭐다? 결국에 이재명 재판 재개도 있지만 그보다 이게 윤석열 내란이 무죄가 되면 정권이 무너지니까 지금 조희대 재판부 대법원에서는 무조건 이게 윤석열 계엄이
무죄가 나온다. 지기현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기현이는 1심이에요. 뭐 지기현이가 무죄해도 이게 엄청난 충격파가 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조희대 대법원에서 100% 무죄가 나온다고 이 좌파들은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를 어떻게든 숙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희대와 지기현만 잘라내면 사법부의 장이 끝난다. 조희대 잘라내고 지기현을 잘라내면 끝난다. 그래서 두 명만 계속 바꿔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안 할게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지기현 판사가 12월 달에 해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뭐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1, 2심 보다 더 확실한 거는 지기현 판사보다 더 확실하게 거의 100% 가깝게 무죄가 나올 거는 대법원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이미 이재명한테 탄압 당할 만큼 당했잖아. 10대 2가. 그때 전원 대법관들 다 청문하자 그랬잖아. 전원 10명 다 와. 국회 청문하자. 대법관들이 그게 엄청나게 분개했습니다. 우리 대법관들 보고 좀 이렇게 국회 다 넣으라고 엄청나게 분개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법원에 가면 10대 2로 지금 구조면 10대 1로 무조건 내라는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정권이 끝장나는 거예요. 결국 사법부가요. 얼마든지 반격 카드가 있다 했잖아요. 이재명 한 손에는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는 이 카드를 하나 들고 있고 또 한쪽에는 바로 윤석열 계엄에 대해서 내란을 무죄를 주는 양손에 양날에 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조희대 대법원이 이긴다 봐요. 결국 사법부가 이길 수밖에 없다. 범죄자하고 사법부가 싸우는데 사법부가 진다면 그거는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결국에 이긴다 보고 가장 최후의 보루는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지금 현재 10대 2의 그 구도가 더 고차가 되고 우리 더 강화됐다. 그때 10명의 대법관 다 저는 청문회 정인 이래가지고 이게 더 대법원이요 반 이재명 쪽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인지 뭐 전단재판부인지 뭐가 나와도 걱정할 필요 없다. 왜? 민주당 특별법에도 최종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한다. 그러면 이게 끝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무죄로 풀려난다. 이런 데 결론이 되고요. 그 전에 지기현 판사가 12월 달에 내란 무죄하면서 또 이게 다시 한번 구속, 취소, 석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